저희 부부는 4년을 사귀다가 결혼한 지 8개월 됐어요. 그동안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별다른 위험 신호도 없었고 이상한 행동도 없었죠. 지금 이 모든 일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내는 정말 지적이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평소엔 엉뚱한 농담 따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날 놀라게 하거나 겁주려고 장난치는 스타일도 아니었죠. 호러 영화 보는 것도 싫어했어요. 제가 호러 광팬인 걸 알고 사귀기 시작했을 때 같이 보자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영화 반도 못 보고 너무 무서워서 꺼달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기괴한 걸 즐기는 취향이 아니었던 거죠. 장난칠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그런 걸 안 좋아했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정말 이상해요. 제가 알던 아내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제가 아는 한 아내에겐 아무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어요. 가족력도 없었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병을 감출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5년을 함께 살면서 저라도 뭔가 징후 같은 걸 봤을 텐데 그런 건 없었거든요. 두어 달쯤 전에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출근 전에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원래 출근하고 던킨에서 아침을 사 먹곤 했는데 그날따라 늦게 일어나서 커피만 마시고 가야겠더라고요. 커피를 후루룩 한 모금 마시고 현관으로 서둘러 내려가는데 복도 저 멀리 구석에서 아내가 날 훔쳐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몸은 벽에 가려져 있고 길다란 새까만 머리카락 한 가닥이랑 눈만 보였는데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버리는 줄 알았죠. 혀에 화상을 입을 뻔했다니까요. 이런 깜짝이야. 제가 청바지에 묻은 커피방울을 털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순식간에 저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꼭 들킨 어린애 같았죠. 거실 쪽으로 쌩하니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현관문에 다다랐을 땐 이미 보이지도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 아내 성격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론 평소보다 좀 더 장난기 넘치고 덜 진지한 아내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쟤 참 못 말리겠다고 웃으면서 외쳤죠. 문 닫고 나가는데 아내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글쎄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의사한테 데려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점심때쯤엔 까맣게 잊고 있었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는 별다른 이상 없이 평소처럼 있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안 꺼냈고 그녀도 언급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상이 계속됐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한밤중 2시쯤이었을 거예요.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려고 일어났죠. 부엌 식탁 앞에 서서 물컵을 들이켰는데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문득 고개를 내려 바닥을 보니 식탁 건너편 아래에서 아내가 활짝 웃으며 날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동그랗게 뜬 눈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고 입꼬리는 귀에 걸칠 듯이 높이 당겨 올라가 있었죠. 고양이 같은 미소였어요. 전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내한테 짜증난 게 아니라 순간 너무 무서웠거든요. 왠지 모르게 공포가 엄습해왔죠. 제 비명소리에 아내는 내 발로 식탁 밑을 빠져나가며 부엌 타일 바닥을 쿵쿵 두들기며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전 아내를 쫓아가거나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제 다리가 떨려서 한참이 걸렸어요. 침실에 도착하자 아내는 이미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죠. 아니, 적어도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문가에 서서 아내가 정말 숨 쉬는지 지켜봤어요. 제가 침대에 올라타는 순간 아내는 벌떡 일어나 달려들까 봐 조마조마했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전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는 일정하고 깊었고 이 모든 게 제가 상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전 먼저 일어나 아래층에서 아내가 커피 마시러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곧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저는 커피잔을 건네며 뺨에 입 맞추고는 부드럽게 물었죠. 어젯밤엔 뭐 했어, 자기야? 제가 아내를 놀라게 하거나 당황시키고 싶진 않아서 농담 섞인 어조로 물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커피잔을 들여다보더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날 보고 있었잖아. 식탁 밑에서 말이야. 저는 부엌 바닥에 그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내는 제 손짓을 따라 시선을 돌리더니 제 눈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 웃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저까지 같이 웃고 말았죠. 자기야, 날 소름 돋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알아? 제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아내는 킥킥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고는 제 목을 꼭 껴안았어요. 당신이 날 더 오싹하게 만들던데 이제 우리 동점인 것 같네. 그녀가 놀리듯이 말했죠. 우리는 입맞춤을 나누고 각자 출근길에 올랐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아내가 식탁 밑에서 날 올려다보던 그 모습이 떠올랐죠. 손발로 기어다니며 바닥을 쿵쿵 치던 소리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장난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공포물에 동참하려던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 뭔가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두려운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찜찜하더라고요. 점차 아내가 날 훔쳐보는 게 더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소파 뒤에서 몰래 보다가 걸리기도 했고 거실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기도 했죠. 심지어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괴짝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낡은 경첩 소리만 아니었다면 아내가 거기 숨어 있는 걸 몰랐을 거예요. 괴짝 뚜껑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아내 얼굴의 반쯤만 보였는데도 그 기쁨에 찬 얼굴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죠. 겨우 입을 뗐을 땐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 없이 느릿느릿 뚜껑을 닫고는 그 안에 몸을 숨겨버렸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그냥 돌아서 버렸죠.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분명 기뻐하긴 했어요. 언젠간 이 게임에 실증 나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후로 2주 동안 아내는 절 훔쳐보지 않았어요. 아내의 기괴한 장난이 끝난 모양이라고 안심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문득 최근 들어 아내의 훔쳐보기가 없어서 그 스파이 게임을 그만둔 모양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올려다보더니 내가 더 잘하게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궁금해졌죠. 며칠 뒤까지도 아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아내가 여전히 날 훔쳐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랬다면 대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괜히 피해망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아내가 모퉁이에 숨어 있지는 않을지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죠. 집에 있을 때마다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조바심이 났고 제 자신이 바보 같고 약간 미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별일 없이 몇 주를 보내고 나니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가구 뒤나 벽 모퉁이를 기웃거리는 버릇도 자연스레 없어졌죠. 다 제 망상이었을 뿐이라고 그냥 기분 나쁜 추억이었고 잊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상황이 훨씬 악화됐어요. 아내는 친구 집에 갔고 저는 소파에 누워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죠. 한 9시쯤 됐을 거예요. 샤워를 하면서 샴푸 거품을 머리에서 헹구는데 어디선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천천히 눈을 뜨고 샤워 커튼 쪽을 돌아보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내가 샤워기 헤드에 머리를 쳐박고 커튼 밖으로 몸만 내민 채 절 훔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길고 까만 머리카락이 커튼에 걸려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죠. 활짝 벌린 입에서는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한참 동안 깜빡이지 않아서인지 두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 붙어버렸죠. 하지만 아내는 미동조차 없었어요.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 절 바라보기만 했죠. 눈물이 뺨을 타고 검은 선을 그리며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엉망이 된 화장을 보니 미쳐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죠.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아내가 천천히 샤워기 안에서 머리를 빼냈어요. 커튼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실루엣은 이내 욕실 문을 향해 기어나가더니 곧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죠. 거울이 덜컹거릴 정도로 세게 닫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비명을 지르며 샤워 부스에서 뛰쳐나와 욕실 문에 잠궜어요. 1시간도 넘게 욕실에 틀어박혀 있었죠. 혹시 과민 반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농담이든 아니든 이런 황당한 짓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화장실을 서성거리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그러다 갑자기 희미한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문에 바짝 귀를 갖다 댔죠. 그래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왠지 문 저편에 아내가 서 있을 것 같았어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농담이라도 하듯이 킥킥대는 모습이 눈에 선했달까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집 안에서 욕실에 숨어서 떨고 있어야 한다니. 이게 다 장난 때문이라고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아무리 그래도 저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젠장 여보. 저는 문에 대고 소리쳤어요. 이제 진짜 짜증나네. 사과라도 하겠거니 하고 기다렸죠. 아니면 저를 한심하다고 욕해줄 줄 알았어요. 대신 들려온 건 작게 신음하는 듯한 아주 희미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다시 정적이 흘렀죠. 여보,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제 심장 소리만 쿵쾅대고 있었어요.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 질렀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소리친 적은 없었어요. 충격받았을 줄 알았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죠. 두려웠다는 건 인정할게요. 문을 열고 아내와 마주하는 게 무서웠어요. 30분은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결국 무릎을 꿇고 문틈 사이로 복도를 내다봤어요. 아내의 그 섬뜩한 눈이 저를 훔쳐볼까봐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그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계단 꼭대기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어요. 몇 분 정도 계단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에 손을 가져갔죠. 자물쇠를 돌리려는데 내장이 뒤틀릴 것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조금 전보다 더 크고 우렁찬 신음소리였고 이번엔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정확히 짐작할 수 있었죠. 슬로우 모션처럼 옷장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는 문틈 사이로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눈은 커다랗게 뜨고 입은 활짝 벌린 채 제가 본 것 중 가장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전율을 억누를 수 없다는 듯 온몸을 떨고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끔찍하고 거친 딸꾹질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너무 겁에 질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문고리를 붙잡고 욕실 문을 회기 열었어요. 복도를 쏜살같이 내달렸어요. 아내가 내게 뛰어들었고 등에 뜨거운 느낌이 들자 아내를 거칠게 털어내고 뛰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열쇠와 휴대폰을 움켜쥐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차에 올라탔죠. 뒤에서 아내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는 없었어요. 현관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공포심과 한기에 몸을 떨면서 최대한 빠르게 운전했어요. 코트 하나, 신발 한 켤레 가져가지도 못했죠. 팬티 바람으로 머리는 젖은 채였어요.
곧장 응급실로 갔더니 팔에 11바늘, 등에 3바늘을 꿰매야 했어요. 경찰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수색을 했지만 당연히 아내는 없었죠. 경찰은 법원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친구나 친척 집에 머물고 가급적 빨리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 것 같았달까요. 1시간 거리에 있는 모텔로 가서 지난 4시간을 보냈어요. 아내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었거든요. 경찰이 아내를 붙잡아서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0분 전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거든요. 단 3단어였어요. 당신을 찾았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어둡고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게 뭔지는 금방 알아차렸죠. 아내의 눈과 멀리 보이는 모텔이었어요. 분명했죠. 정말 무서워서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요.